네, 여성초대석 오늘 순서 함께 하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안소니엔테스의 안동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네.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안소니엔테스는요, 이태리의 이제 보석 디자이너들과 함께 서울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디자인 바이 이태리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개 라인의 브랜드를 갖다가 또 그 밑으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안에서 보석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대표기도 네. 하고요. 네. 보석 디자인도 하고, 저희 이태리 디자이너분들도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 지금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회사 대표 하셔야죠. 또 디자이너. 보석 디자인 하셔야 네. 되죠. 그리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신다고 해요. 그 주얼리 전문 교육기관에 지금 학장 일까지 네. 맡으시고 계시면은 일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요. 예, 어떠세요? 어떤 일을? 일단은 지금 안소니엔테스 주얼리 디자인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 그 모달랩이라고 하는 주얼리랑 패션하고 액세서리를 가리키는 이태리랑 네. 제휴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주얼리 디자인도 가리키고, 그리고 인덕대 지금 주얼리과 겸임교수로도 나가고 있고요. 네. 예, 이제 그 관련된 주얼리랑 이제 가리키고 디자인하는 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서 하니까 즐겁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디자인은 여러 분야에서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옷 디자인, 패션 디자인은 좀 흔하지만 네. 보석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선 약간 좀 아직까지 생소한 것 같거든요. 신비감이 있어요. 어떤가요? 대부분 이렇게 선망하고 동경하는 직업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그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제 홍보가 이제 덜 돼 있고 생소하다 보니까 그 유학파들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네. 해외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사실 왜 주얼리 역사로만 따져도 저 잘 모릅니다만 국내 역사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역사가 더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나오는 그 배출되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인데요. 네. 네. 한 저희가 지금 잡았을 땐 한 500명 정도? 예, 굉장히 아직 적은 숫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희소 가치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따지면 상당하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업체에서 학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후배 양성에 그래서 힘을 쓰고 계신가 봐요. 네, 그런 네. 개념도 있고요. 네.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생긴 주얼리 디자인 교육기관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명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알리고자 하는데도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1세대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꽤 있고요. 또 네. 그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몸에 배이시거나 생각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는 아버님이 상당히 네. 앞서가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그 건축가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2학년 되던 해에 살바도르 달리 전시회를 데려가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였거든요. 네. 그 어릴 적 꿈도 화가였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보석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네. 살바도르 달리의 보석 전시회였던 거죠. 네. 근데 아버지는 미리 알고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해가지고 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을 사랑하는 어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는 그 보석의 진정한 가치예요. 아버지께서 유독 안 대표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면 했던 이유가 궁금해요. 제 어떤 생각으로 생각에는 그러셨을까요? 그거를 이제 커서는 좀 달리 생각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성격하고 이제 제 기질하고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조금 제가 나이가 이제 자라서 사회에서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세상에서 좀 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어떤 희망 이상향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건축도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뭐 약간의 그 타고난 DNA는 아버지 쪽의 것을 많이 뭐 물려받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러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설계하시는 거 제도하시고 네네. 이런 거를 디자인하고 이제 네. 건축된 건물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네.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역량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참 멘토라는 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맞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아까 보셨거든요. 아버님이 성격이나 이런 게 기질이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보석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의
그 맞는 기질이나 성격이 있으시다는 말인가? 어떤 기질이 필요할까요? 대체적으로 약간 좀 여성적이고 화려한 거를 글쎄요 좋아한다기보다는 화려한 걸 좀 지향하는 그런 쪽 직업하고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반짝인 거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결국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많이 화려한 거를 막 골라서 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화려한 거를 보면 유독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고 안 꾸미는데도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시죠. 그런 기질. 저는 좀 아니어서 사실 봐도 다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석을 보면 어머나 다 예쁘다. 이런 그냥 금반지, 은반지 정도밖에 구분을 못하니까 이것도 눈이 좀 틀린 거죠. 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보석 디자이너는 안 대표님께서 하시고 그렇죠. 방송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다 좋은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국제적인 대회에서 상도 타시고요. 또 쇼도 하셨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상이나 쇼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월골 카운슬이라고요. 지금 세계 금 협회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작 부문에서 이제 대상을 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 가서 직접 시상을 갖다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작품은 지금 그쪽 홍콩 지사에 거기 본사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현대 장신구 대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협회장상이 제일 큰 상인데 그걸 또 수상하게 되는 영예를 안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좀 남고요. 그리고 주얼리 쇼는 제가 친분 있는 저희 연예인분들랑 주로 무대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아니, 장신구 협회 그거는 저도 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알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쨌든 공인된 어떤 평가? 이런 것들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괜찮은 작품이다. 인정을 해주시는 인정을 받은 거죠. 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어떤 디자이너에 있어서는 경력이 이제 무시를 못하는 분이기도 하지만요. 또 배우는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떤 좋은 귀감이 돼서 그게 더 이제 뿌듯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어떤 생각 드냐면 안 대표님은 정말 주얼리 살 일은 없으시겠다. 다 만드시면 되잖아요. 지금 혹시 하고 계신 것도 다 만드신 저희 거죠? 안소니한테스 귀걸이하고 반지하고 그다음에 브로치 제품이에요. 뭐 달랑달랑한 게 저는 그냥 보고 어머 예쁘네요. 안 그래도 그랬거든요. 뭐 제가 보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기에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예쁜 게 예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가장 정답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말씀하실 때 과일을 살 때 어떤 과일이 맛있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제일 비싼 거를 사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주얼리도 마찬가지긴 하세요. 보석을 고를 때는 주얼리하고 또 다른 문제여서 가장 비싼 게 좀 좋은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착용하는 주얼리는 일단은 디자인이 먼저 오기 때문에 내 눈에 이쁜 게 최고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착용하는데 완성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하시는 일이 조금 더 자부심 아니면 좀 더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만드는 주얼리가 많은 만큼 근데 다 애착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애착이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있으신가요? 공모전 때 협회장상을 받았던 무궁화라고 해서 이제 어떤 애국심이 이제 바탕이 된 브로치가 있어요. 근데 그 제품 경우에는 14mm 남양 진주하고 이 팬시 컬러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조금 고가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이제 가장 애착이 가지만 제가 한 번도 못 뵌 고객분이 사가셨어요. 방송이 바로 나가자마자. 그래서 그렇지만 사진은 제가 남겨져 있고요. 약간 조금이라도 좀 간직하고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어서. 전시 바로 끝나자마자 가져가셨습니다. 참 집안에 얼마나 보석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자신만의 보석을 디자인해 주신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몇 가지의 디자인이 가능할 것인가? 이 디자인에 대한 영감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 저는 1대1로 이제 고객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디자인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그거를 위해서 본인만의 주얼리를 갖다가 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디자인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 성향하고 취향하고 스타일에 맞게끔 같이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은 사실 답은 보이세요. 그리고
대부분 본인이 어떤 주얼리를 원하는지 알고 오시는 케이스가 또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얘기를 대화를 하다 하다 보면 저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지금 아니 짧은 시간 나눴지만 그렇죠. 대화를 왜냐하면 지금 저같이 잘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무난하게 뭐 이제 하면 어떤 게 어울릴까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무난하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플하고 베이직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멋을 부린다면 약간 모던하게 예, 그렇게 나가면은 디자인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순한 거를 조금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더라도 조금 단순한 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고. 네. 정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무난하게라고 말씀하셨던 것 자체가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걸 그렇죠. 답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알고 드네요. 가는 거라는 얘기는. 네, 갑자기 질투가 나는데 저는 어때요? 글쎄요, 지금 성향을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요. 조금 귀여우면서도 화려한 스타일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한다면은 무슨 뭐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꽃 문양이라든지 세팅이 조금 더 들어간 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사람의 얼굴이나 대화를 하시면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소통의 하나의 뭐 소통의 하나의 표시? 뭐 이런 걸로 장신구가 쓰인다는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네. 여성 초대석, 오늘은 안소니엔테스의 안동현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성 초대석은 이 보석과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럼 얼마나 밝은 인상을 갖고 계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네, 그 남편분도 같은 일을 하신다고요? 네, 주얼리 디자이너시고요. 네. 네, 안소니엔테스를 같이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을?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디자인 팀의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 책상이었죠. 옆 책상인데 계속 반지를 이렇게 주시던가요? 네, 그러셨어요. 진짜로요? 네. 본인이 만든 거를? 네, 지금 정확하게 잘 찝어주셨는데요. 제 반지라고 얘기는 해주지 않으셨고 이렇게 본인이 디자인한 반지를 보여주면서 여동생한테 선물할 반지인데 어떠냐고 한번 제 의향을 먼저 여쭤봤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고 막 그렇게 감탄을 하니까 일주일 후에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사실 여동생 게 아니었죠. 아니셨던 거예요. 그렇죠. 로맨틱하다. 멋지네요. 정말. 그 왜 일반적으로 왜 프로포즈 할 때 반지 준다고 그래서 무슨 뭐 빵 속에 넣어놓고 뭐 국 속에 넣어놓고 이런 일 많잖아요. 실에 끼고요. 네. 아이스크림 속에 넣어놓고. 그렇죠. 그런 의뢰인도 혹시 있나요? 지금 얘가 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케이크에다가 하신 경우는 있으셨어요. 예, 연기자분인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분이 케이크에다 넣어가지고 그 약혼 반지를 거기다가 해서 해가지고 드린 경우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들 우리나라 그 결혼 예물 시장이 조금 그 형태가 틀린 것 같아요. 남성분이 먼저 반지를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이 와서 아니면은 시어머님 되는 분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주문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로맨틱한 부분은 좀 없죠. 덜하네요. 가장 로맨틱하셨는데요.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니까 일주일 후에 와 있었던 바로 그 반지. 아직도 갖고 계시죠, 당연히. 제가 표정이 갑자기 어두웠어요. 불길한데요. 도란을 좀 많이 맞았어요. 한 3번 정도? 그래서 이사를 그것 때문에 자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분실된 반지가 이제 그 반지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제 첫 결혼 예물 그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랑 같이 섞여져 있었는데 루비, 백금에 이렇게 루비를 세팅한 디자인이에요. 너무 아까우셨겠다, 정말. 도둑은 다 나쁘지만 그 도둑은 더 나쁘네요. 정말 특히나 더 나쁘네요. 네. 아니, 이제 남편분 얘기를 또 돌아가 보죠. 남편분하고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만큼 의지가 서로 많이 되고 대화도 좀 잘 통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제 직업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편도 같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장신구는 별로? 장신구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주얼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기껏해야 시계라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같은 디자인 여성 그 주얼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남성용 주얼리를 디자인할 때도 있고요. 여성용 주얼리를 디자인할 때도 있는데 사실 남성용은 그 브로치 빼고는 다 사실 가능하거든요. 특히 20대나 30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분들 라인도 또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좀 도태된 생각이네요. 그렇다 그러면.
하시는 분들 하긴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분이 디자이너시면은 서로의 성향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을 갖고 계세요? 서로 디자인 스타일. 저는 아무래도 조금 화려하고요. 여성적이고 자연물 소재로 한 걸 좀 많이 좋아하고요. 네. 저희 남편은 남성 주얼리를 갖다 주로 이제 많이 좀 네.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단순하고 심플하고 베이직한 거. 하지만 실증이 안 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그렇게 좀 간단한 디자인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저는 남편분께 의뢰를 해야 되나? 아니, 그 사람에 따라서 디자인이 나오는 게 조금씩 좀 틀린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네. 성향이나 기질 때문에 네. 예,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그대로 성격을 반영하죠. 그렇군요. 여자들 보석 물론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잘 관심이 좀 모르니까 덜할 그렇죠. 뿐이죠. 좋아는 다 하겠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보석 고르는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가요? 아니, 비싸다고 궁금해요. 좋기는 하다고 그러긴 했지만 정말. 그래도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돈이 네. 그만큼이 충족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 조건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네. 색상, 투명도, 광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색상이고요. 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색깔 있는 보석들에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조금 그 큰 보석들 경우에는 그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더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맞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투명도라는 거는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렇게 잘 투명하게 보이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보석 자체 안에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 아, 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보는 눈을 기르려면 네.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투명한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그렇죠. 알려면 네. 그렇죠. 많이 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좀 아니 근데 필요할 것도 같고요. 많이 보러 네. 다니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보석 디자이너지만은 이제 국제보석 감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아, 예.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석을 좀 많이는 봤고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제 제품도 많이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알도 많이 보겠지만 네. 국제 쇼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타사 제품들도 많이 보고요. 해외 나갔을 때도 출장을 가면 반드시 들려보는 게 저희는 이제 보석상 주얼리 샵들이에요. 아, 네. 아까 보석 디자이너에 필요한 자질을 말씀해 주셨을 때 화려한 것은 일단 좋아야 된다.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해야 관심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섬세함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디자인을 하시게 될 때는 이제 실제 크기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거든요. 네. 1대1 사이즈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게 실물 크기하고 똑같이 그림으로서 표현이 돼줘야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섬세하고 어떤 예민함이라든지 그런 게 좀 뒷받침돼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패션이나 액세서리 분야하고도 좀 밀접한 것 같지만 한 가지 틀린 게 굉장히 앉아서 본인이 혼자 개인으로 하는 직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게 좀 잘 맞는 어떤 그런 차분함도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세요. 아, 그렇겠죠. 이게 계속 앉아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내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그럼 화가도 약간의 미련을 혹시 남으셨던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화가로서는 어렸을 때 꿈을 꾸다가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이렇게 네. 방향을 틀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 공부를 끝내고 다시 보석 공부로 돌아온 건데요.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아요. 아, 일단은 그래요?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그런 이제 순수 예술 계통은 굉장히 붓도 크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붓 길이만 해도 이 폭이 한 뭐 2mm, 3mm짜리 갖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거의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이제 제가 취미생활로 그림을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는 그려보고 싶어요. 좀 멋있으시네요. 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 전 참 부럽거든요. 저도요.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의 좀 창의적인 사고가 다른 분들보다 좀 남다르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거 좀 있으셨겠죠? 아무래도. 창의력인 거는 어느 정도 태어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교육에 의해서 길러지는 부분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50이라고 저는 좀 비율을 두고 싶습니다.
그럼 그 창의력을 기르는데 지금 이제 이 보석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창의력을 기르고 아니면 보석을 보는 눈을 키우려면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많이 이제 보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시각적으로 와닿는 거를 제일 빨리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그걸 이제 내가 본 거를 갖다 정말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거. 근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주입식 교육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내가 나중에 창의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관찰력에서 나오거든요, 창의력은.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보석 디자이너의 전망 어떨까요? 지금 보석 디자인 학과는 관련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사실상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이 조금 금속공예 위주고 그다음에 너무 작품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디자이너가 갖춰야 되는 어떤 패션이 가미된 주얼리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성 있는 판매돼야 될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교육이 모자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강을 해서 저희가 브랜드 쪽이 아직 이렇게 많이 안착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주얼리 쪽이 많이 열악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보석 디자이너들이 많이 좀 양성이 돼서 브랜드들도 많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주얼리가 금속공예가 아닌 쪽으로 해서 디자인 공부를 해서 자기의 브랜드를 갖다가 런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거를 갖다가 좀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갖고 해야 될 시장은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도 아직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제 산업에서 좀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장성이 커지고 그렇게 보면 또 꾸고 계시는 꿈도 더 커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일단 제 브랜드 안소니테스에서는 그 주얼리 말고도 이제 패션하고 액세서리 분야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이제 모달랩 쪽에서도 그 패션하고 액세서리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하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주얼리 쪽에만 국한돼 있으면 굉장히 시장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좀 더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쫓을 수 있는 주얼리를 해서 일반인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석 디자인을 하는 게 또 제 목표기도 하고요. 맞아요. 무슨 왜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 가보면 작품으로는 의리의리한데 과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조금 뭐 아이고 그냥 보는 거로 끝이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시장이 더 커지는 거고 좀 더 실질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보석 디자이너를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끝으로 한 말씀,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주얼리 디자인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은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그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많은데 일단 내가 시작을 해도 될까? 나는 그림도 못 그리고 창의력도 없고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망설이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본인의 가능성을 좀 믿고 그다음에 열정이 더 커지면 결국 그걸 뛰어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꿈꾸는 그 길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을 좀 해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꾸는 꿈을 실천으로 옮기는. 이 여성 초대석 초대되는 분들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전, 꿈, 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뭘 하든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성 초대석은요. 안소니엔테스의 안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화려해 보이는 일에는 늘 이렇게 좀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보석은 특히나 화려해 보여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뭐 어렵고 힘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아마 각고의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이 피를 깎는 돌을 만지는 그 장인의 그런 마음가짐.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들이 다 있더라고요. 주말의 나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